안녕하세요, 유세입니다. 오늘은 쓸데없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원칙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우리의 에너지는 누구나 다 한정도 있죠. 누구는 뭐 이제 에너지 용량이 크거나 작거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한정도 있다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뭔가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와서 먹고 정말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잠도 자고 쉬는 게 그 에너지를 다시 꽉 채워서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뭔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한정된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아깝잖아요. 나만 손해인 거고. 남한테 쓸데없이 이제 휘둘리면 그런 에너지들이 쓸데없이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,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될지 오늘 함께 나눠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할 말 구분하는 겁니다.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에서 출발합니다.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강사가 있어요. 근데 그 강사가,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내가 준비한 어떤 그 강의에 사람들이 호응이 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서 공황장애가 온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이제 악플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. 너무 마음 상하고 그런 악플을 붙인 사람들한테 다 복수해주고 싶대요. 그런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강사니까 저분은 그런 악플이 저분을 많이 이렇게 찌르는구나, 막 아프게. 다른 어떤 유튜버들 중에서는요, 그런 악플에 지쳐서 채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.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막 불안해하거나 그런 악플에 대해 상처받거나 이런 거 뭘까요? 그런 거는요,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플이라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진실만을 담은 건 아니죠.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. 그냥 그 강의를 듣거나 방송을 보는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란 얘기죠. 그럴 수 있겠구나. 그건 좋은, 악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인데 수정할 건 수정해야지 뭐. 유익했어. 고맙네. 이렇게 하든가,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런 건 뭐 무시해도 돼, 한 귀로 흘려도 돼 하는 건 그냥 무시하든가,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. 그분을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직장에서는 어때요, 여러분? 예를 들어서 해외 바이어들이 오는 스케줄을 이제 몇 번이고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. 절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. 그럼 이제 동료가 그거 하도 몇 번씩이나 확인하고 있으니까 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안 피곤하냐? 그렇게 살면?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휙 지나갔다고 쳐요. 그럼 내가 이상한가? 갑자기 주눅들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게 피곤하네. 어떻게 해야 과정을 좀 더 안전하게 줄여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? 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, 아니면 그 친구는 일을 굉장히 대충 하는 친구예요.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, 아니야, 난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게 나한테 맞아. 뭐 예민한 게 아니고 일을 정확하게 하는 내 캐릭터야. 이렇게 그냥 말을 해주든가, 이렇게 딱 웃으면서 받아치면 되는 거죠.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이에요.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흘려 들어도 되는 얘기인지, 이걸 갖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맞받아쳐도 되는 얘기인지, 아니면 유익하게 내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인지, 이걸 구분하는 능력을 내 스스로 점차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이걸 구분할 건가, 내 마음의 방에 어디다 구분해서 정리를 뭐 버리든지 아니면 지키든지 할 건지를 자꾸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지, 이걸 무조건 남의 얘기를 다 그냥 끙끙 품어 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 얘기는 담아둘 말인지 흘려들을 말인지 구분하십시오. 모든 말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, 모든 말이 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어떨 때는요, 의미가 있는 말도 그냥 내버려야 될 말도 있어요. 왜? 우리 마음의 방은 저마다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한없이 이 안으로 다 우겨 넣어서 다 품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해요, 마음의 방도. 우리 물건 정리할 때 서랍 같은 거 꽉 차면 어쨌든 버려야지 정리가 되잖아요.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. 회의 시간에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.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 사람이 막 나를 공격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팀장이랑 할 수 있겠어? 나 실망이야. 뭐 이렇게 얘기를 나한테 막 실망했다고 얘기해요. 그럼 그걸
누가 봐도 이제 이게 시비를 거는 거라고 하면 뭐 굉장히 약올르고 승질나고 질투나니까 나한테 막 실망했어. 그래갖고 팀장님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나한테 질투가 나서 저렇게 얘기했나 보다.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. 그런데 나한테 실망했대. 정말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? 다른 사람도 다 실망하고 난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?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누군가가 나를 정말 이제 칼로 찌르듯이 공격하려고 던진 말에 그대로 하고 찔려가지고 피 흘리고 있어봐서 나만 손해예요. 자, 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말인가? 아니면 내 마음의 방에 정리해야 될 말인가? 정하세요. 두 번째, 인생 어렵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인생을 어렵게 해석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고, 심플하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심플해지는 거죠.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? 자, 인생을 어렵게 해석하지 않는다의 대표적인 하나, 미리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. 미리.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. 누구나.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?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.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?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? 내년도 매출 계획은 많이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정말 작살이 나면 어떻게 하지? 뭐 어떻게 해요? 미리 준비해야죠. 어차피 평탄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미리 두려워하면 정말 어떤 것도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두려움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기능식품조차도 이제 귀가 얇아질 수 있어요. 무슨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또 막 그거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은,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자격증이라도 따야 될까? 막 귀가 또 얇아져요.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기 적성이랑 관계없이 그렇게들 다들 공부하고 따려고 하신대요. 그 자기 적성이 맞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아무도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. 다른 사람이 뭐 콩나라 팥나라 뭐 무슨 자격증을 따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. 미리 두려워하지 않아야 가능해요. 걱정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내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를 적으세요. 1번 난 어떤 게 걱정되고 2번 나 어떤 게 걱정되고 3번 이런 게 걱정된다. 1, 2, 3번 적었잖아요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할 일은 뭐지? 자, 이 일을 더 하든 뭐 투잡을 뛰든 정말 경제적인 사정이 문제가 되면 아니면 무슨 은퇴 후가 걱정이 되면 공부를 더 하든 뭘 준비하든 그게 맞는 거지. 이 사람한테 그런가? 그러고서 막 휘둘리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또 근심하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. 거기서 딱 스탑 멈추셔야 돼요. 미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결정하세요. 예상하고 준비하면 된다.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평소에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막 여러 가지 훈련, 우리가 이게 유세민 직장 수업 통해서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. 그러면 다 근력을 만들어 뒀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면 되지 뭐. 이겨내주면 되지 뭐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. 책임지면서 산다는 거예요. 남한테 휘둘리지 않을 데 있어서 가장 건강한 방법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.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.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.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딱 잡히는 느낌이 들잖아요. 다른 사람 쳐다보고 연연할 일이 아니에요. 내가 땅에 발을 단단히 딱 디디고 붙이고 안정되게 살아간다는 건요.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. 이런 마음이에요. 자,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어떤 걸까요? 일단 남 탓하거나 원망 안 하는 거예요. 내 인생 내 책임이니까.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, 사실. 그런 감정들이 그런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직장 상사를 탓하고 이런 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. 지인 중에 남편이 정말 계속 사업을 말아먹어서 대단히 고생한 지인이 있어요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연말 행사에서 만났어요. 근데 둘이 그렇게 남편이 계속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그 남편하고 이 둘이 이제 같이 왔는데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. 그런 어떤 또 이제 문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단하다, 정말. 제가 이제 보고서 그랬어요. 그 지인한테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, 진짜 대단하다. 이랬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, 지인이. 그러면서 딱 듣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선문답을 둘이서 이제 하는 거예요. 딴 사람들 들을까봐. 탓해봐야 뭐해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어차피 나도 찬성한 일인데 누구를 탓해. 없어진 돈이 다시 나타나?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다. 이러면서 그 사람, 이제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막 가리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. 탓하지 않고 책임진다는 마음, 그게 정말 중요해요.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산다라고 할 때 좋은 점은요.
나한테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.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해야 되지? 이거를 지금 100%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? 그런 과제들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. 나한테 집중하면. 그러면 딴 사람들을 쳐다볼, 딴 사람에 대한 시선 이런 거를 아이고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. 남의 일에 간섭도 못해요. 그러니까 남한테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잔소리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왜? 그 사람 인생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. 제가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, 내가. 그러니까 후배나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들. 오늘 또 딱 보고 습관적으로 이제 잔소리가 딱 나오려는 마음이 들면, 각자 인생 각자가 책임지는 거다. 라는 말을 떠올려 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유세민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